안녕하세요. 법사이다 박중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기업 압수수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면서 디지털 포렌식 압수수색 절차의 가장 큰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진 컴퓨터, 핸드폰에서 이 압수수색의 가장 큰 원칙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면서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대기업 범죄를 포착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대기업 본사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큰 대기업의 컴퓨터를, 즉 서버라고 하죠. 이 서버를 들고 검찰청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죠. 검찰은 가방에 디지털 포렌식 키트, USB로 되어 있는 키트를 가지고 가가지고 대기업 서버에다가 딱 꽂아서 필요한 증거만 복사해가지고 가져가는 겁니다. 메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그 파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파일을 복사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가장 큰 원칙입니다. 원본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원본의 복제품을 가져가는 거죠. 이거를 이미징 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막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다 복사해서 가져가면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대기업 서버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압수수색할 때에는 항상 대기업 측 변호사가 참관을 합니다. 변호사가 참관해서 뭐 하나요? 간섭하죠. 자, 대기업 메인 컴퓨터에 USB 꽂았다고 해가지고 아무 파일이나 다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죠. 사건과 관련된 파일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검찰이 문서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면 옆에 있는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JPG 같은 사진 파일과 AVI 같은 동영상 파일은 압수수색하지 마세요. 그리고 문서라면 언제 작성된 무엇에 관한 문서인지 물어봐가지고 관련 문서에 대한 키워드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검색 기간도 역시 최소화하겠죠. 즉 해당 문서가 워드 파일이라고 한다면 PPT는 검색하지 말라고 할 거고요. 건설 관련 문서라고 한다면 반도체 관련 문서와 물류 관련 문서는 검색하지 말라고 하겠죠. 그리고 연말에 작성된 문서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해 12월에 작성된 문서만 검색하라고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압수수색해서 복사를 했으면 어떤 파일을 압수수색해서 복사를 했는지 그 목록을 만들어서 변호사한테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변호사가 일일이 간섭하면 증거 찾아서 압수수색하기가 참 어렵겠죠. 여러분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압수수색을 당해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이렇게 깐깐하게 구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디지털 포렌식 압수수색의 가장 큰 원칙이에요. 첫 번째, 피압수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변호인도 참여할 수 있겠죠, 당연히. 피압수자 또는 피압수자의 변호인이 참관할 기회를 줘야 되고요. 선별해서 압수해야 되고요. 이렇게 압수한 파일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해서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수수색한 증거들은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일반인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압수 절차를 볼까요? 경찰들이 일반인 압수수색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그냥 내놓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내놓으라고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요, 겁을 먹어서 그냥 다 주게 됩니다. 이미 제출이라고 하죠. 이때에도요,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하게 된다면 피해자나 변호인이 참여를 해가지고요, 파일을 선별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이 압수수색한 목록은 당연히 목록을 피해자나 변호인에게 교부해줘야 됩니다. 보통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참관할 거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경찰은 나이스 하죠. 이게 원칙적으로 참관의 기회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기회를 줬는데 참관 안 한다고 했으니 절차를 지킨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핸드폰 사서 사건 발생하기까지 핸드폰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경찰이 압수수색해서 그 모든 파일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겠죠.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저한테 핸드폰 제출하세요 라고 하면 빵긋 웃으면서 압수수색 영장 가져오세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우리 집에 핸드폰, 노트북 압수수색하러 왔어요. 그러면 저는 핸드폰에 딱 들어가지고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컴퓨터, 핸드폰 가져가지 마시고 이미징 떠서 가져가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경찰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영장의 한 구석을 보여주면서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의증을 떠서 압수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기기 자체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라고 영장 한 구석에 있는 문구를 보여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하세요. 경찰관님, 혹시 디지털 포렌식 키트는 가져오셨습니까? 원래 경찰이나 검찰이 개인용 컴퓨터를 압수수색할 때에도 대기업 압수수색하는 것처럼요. 디지털 포렌식 키트를 가져와서요. 컴퓨터의 USB 단자에다 꽂거나 핸드폰의 전원 단자에다 꽂아서 이미징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디지털 포렌식 키트를 안 가져왔으면 이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한 거잖아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디지털 포렌식 키트를 가져왔다고 하면요. 꺼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징 뜨라고 하세요. 당신네들 대기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면서요.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이나 핸드폰은 2-3시간 정도면 충분히 이미징 뜨고 압수수색 다 할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미징을 뜨게 되면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 해가지고, 즉 포렌식 해가지고 복사해서 가져갈 파일을 선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찾는 파일이 몇 월 며칠 날 찍은 이미지 파일이라고 한다면 그 날짜 이외의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그리고 뭐 카카오톡 파일이나 뭐 워드 파일 같은 거는요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옆에서 간섭을 해야 경찰들이 안 하거든요. 그냥 냅두면 싹 다 복사해서 트집 잡을 수 있는 모든 파일에 대해서 트집을 잡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 일부는요, 이미 핸드폰이나 노트북, 컴퓨터를요, 경찰이나 검찰한테 넘기셨어요. 그렇게 넘기고 나서 며칠 동안 밤을 꼴딱 새고 잠을 못 주무시다가 이 동영상을 검색해서 보시고 있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피압수자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참관할 수 있다고요. 당장 경찰이나 검찰에 전화해서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참관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디지털 포렌식에 참관하는 경우가 바로 대부분 이러한 경우예요. 이미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를 이미 제출한 상황에서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참관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당사자가 참관을 하시든지 아니면 변호인이 참관하시든지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참관하셔가지고 사건 당일에 발생한 사건 관련 파일이 아닌 다른 파일은 경찰이나 검찰이 복사하지 못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자, 오늘도 유익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법사이다 박준광 변호사였습니다.